네, 오늘도 그 본 수업에 앞서갖고 몇 가지 예비 개념을 좀 설명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무한대 포함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수 집합 n이랑 실수 집합 이제 r에는 뭐 이제 플러스 무한대나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지 않아요. 요거 오타네요. 요렇게 돼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포함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교재에 따라 갖고 이게 포함을 하는 게 좀 스테이트를 하기에 편리한 경우에는 뭐 요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아래 발을 하나 붙여 갖고 요런 기호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확장된 실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것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스테이트가 아마 익숙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갖고 n분의 1이라는 거는 1보다 이제 작겠죠. 왜냐하면 이제 n은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당연히 이제 0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n이 무한대 값을 넣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다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0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럼 이제 0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 되어 갖고 여기에 또 이게 성립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되게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이제 쓰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의미는 요렇게 그 표현을 이제 쓴다는 거는 이제 여기 n에 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의미하겠죠. 이제 요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좀 많이 헷갈려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제 이제 수직선 상 위에 여기 b보다는 이렇게 b를 포함하면서 작은 이러한 이제 제가 이제 b 끝인 부분에 이제 집합이 되겠죠. 끝까지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임의 원소를 이제 x라고 하면 x는 이제 b보다는 같고다 작고 x는 이제 실수인 이러한 x들만 모아가지고 집합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비슷한 논리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등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깔끔하죠. 근데 이제 교재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잠깐만 이게 왜 이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캘리그래픽 A는 이제 어떤 이제 컬렉션인데 이러한 구간을 원소로 가지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이제 무한대의 값을 이제 A하고 이제 B가 이제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A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이제 B는 이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은 이 A의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죠. 이렇게 이제 닫혀 있는 이 수직선을 여기 하나 좀 그어 놓을까? 여기 이제 A는 열려 있고 그냥 요러한 모양의 이제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그냥 굳이 쓴다면은 이러한 경우는 여기 있는 원소를 이 x라고 한다면은 이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같거나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하고 X하고 B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실수의 원소인 이러한 이제 집합들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뭐 이제 되게 이제 거창하게 썼지만 이제 A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제 아니고 이제 B가 이제 무한대가 아닐 때 뭐 이러한 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에 이 꼴이 있으니까 그냥 A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요런 그 영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그럼 이제 A도 이제 제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러한 집합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집합을 쓰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쓰면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B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다음에는 이제 A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이제 B가 플러스 무한대일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A가 있고 이번에는 B가 없어지겠고요. 이런 식의 이제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X하고 A는 이런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 기호로 나타내면은 그 살짝 애매한데 이게 이제 A하고 B가 이제 무한대였으니까 또 이제 끝에는 패구한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A하고 이제 B가 이제 둘 다 마이너스 무한,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B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일 때, 이때는 그냥 요렇게 되겠죠. 제약이 없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러한 표현은 많이 쓰죠. 요러한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표현이 좀 이제 헷갈리는데 이렇게 무한대가 이렇게 끝에 폐가로, 그러니까 요 대괄호로 닫혀 있게 되면은 이게 그 마치 이제 요거를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사실은 그게 이 X하고 그러니까 요 영역을 그냥 의미하는 거고 X하고 이제 A는 이제 둘 다 이제 실수니까 여기 있는 X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라는 값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표현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A 요거는 우리가 이제 봤듯이 A하고 이제 시작했고 요러한 영역이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사실상 A에 요거로 이제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똑같네.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마치 이제 여기가 여기에 이제 포함될 것 같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B 같은 경우는 A하고 B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성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왠지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얘가 이제 포함 안 되니까 이거면은 얘가 이제 포함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실상 얘는 이제 요거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 구간에서 요쪽은 이제 플러스 무한대를 포함할 수 있고 요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제 포함할 수 없고 뭐 요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제 되게 이상하니까 둘 다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반대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끝에 이제 닫힌 구간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데 마치 이제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 같이 보여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혼란을 불러오죠. 그래가지고 보통 교재에서는 이러한 그 노테이션을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또 이게 애매한 게 요러한 방식으로 다 이제 이런 집합 형식으로 구간을 나타내게 되면은 때로는 좀 이제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갖고 또 요런 표현이나 요런 거는 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요런 거는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교재에서 요렇게 이제 표현한 거는 사실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쓰는 게 좀 명확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쓰기보다 여기 이제 A라는 거는 이제 원소 형태가 뭐 이런 거를 가질 수도 있고 요런 거를 가질 수도 있고 요런 걸 가질 수도 있고 요런 거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구질구질하게 쓰면은 좀 더 이제 그 엄밀하게 따지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처음에 뭐 이런 것들을 집합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뭐 A하고 이제 B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가독성 면에서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노테이션이 컴팩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확장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 이제 확률 버전이었고 요거는 이제 매저에 대한 그 버전입니다. 어 뭔가 이제 복습을 위해 가지고 약간 이제 좀 기억을 좀 살려보면 요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만든 이론 2인데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운이 이제 되게 좋으면은 캘리그래픽 A에서 이제 확률의 공리를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함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률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요 이제 P 틸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그 캘리그래픽 A에서만 우리가 이 함수의 값들을 잘 정의를 하면은 요게 이제 그 캘리그래픽 A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이제 시그마 필드에서의 확률 축도 이제 P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 업그레이드 결과가 이제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유일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P에 대한 요거는 이제 P가 이제 존재하고 유일하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 요 이론은 일단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내용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러한 확률 공간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순간 요거는 이제 measurable space고 요거는 이제 probability measure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A는 파이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확률 축도를 P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값만 잘 정의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확장된 값도 그냥 유일하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미 요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순간 얘가 일단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면은 유일하다라는 이제 내용의 정리가 되었죠.
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 확률 측도의 경우에는 이제 성립하고 측도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측도의 경우에 이제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 시스템에서 일치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예제를 이제 잡을 수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복습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제목을 뭐 통계학과라서 이제 행복하다 요러한 예제로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일단 오메가를 이제 A하고 이제 B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캘리그래픽 A를 그냥 A만 포함하는 요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는 얘는 뭐예요? 얘는 파이 시스템이지. 그럼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 여기에서 내가 이제 정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이제 확률 축도는 요 값으로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뭐 당장 써봐도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확률이 내가 만약에 뭐 3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집할 확률은 0이고 뭐 이거는 그냥 보지도 않고 1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쵸? 요거를 내가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5분의 4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5분의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얘 값을 결정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은 어때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의 가능한 모든 확률 축도는 이제 캘리그래픽 A에서의 값으로 유일하게 이제 결정되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확률 축도가 아니고 그냥 축도로 이제 바꾸게 되면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운터 이그제플로 들었던 게 이제 이러한 예시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A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M1이라는 이제 매저가 있고 M2라는 매저가 있는데 M1으로 원소 이제 A의 이제 길이를 재면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M2로 요거를 재도 2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 캘리그래픽 A고 요거는 이제 분기선이고 요거는 분기선이고 이제 요쪽이 요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집합은 매저의 정의에 따랐고 00으로 돼야 된다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내가 B를 굳이 2분의 1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체 확률이 1이어야 된다는 뭐 이제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얘를 2분의 1로 주고 얘는 그냥 1로 줍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가 얘는 1이 되고 얘는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가 이제 2분의 3이어도 그냥 뭐 그 길이가 전체 길이가 2분의 3인가 보죠. 이게 뭐 확률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봤던 요 이론이 확률 축도는 이제 값이 이제 유일하게 결정되는데 측도는 이제 값이 유일하게 이제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측도도 값이 좀 뭔가 유일하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그 가장 직관적인 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거를 정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예제에서는 하나는 얘가 1이고 하나는 얘가 0이잖아. 그 1.5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조건 1로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을 그냥 어디다가 그냥 정의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일치하게. 그래서 여기 캘리그래픽 A에 그 오메가를 포함시켜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분의 3이다. 뭐 아니면 뭐 2분의 뭐 7이 돼도 좋고 아무튼 어떤 값을 이렇게 고정으로 이제 넣어놔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값들은 이게 얘는 당연히 고정이고 요것도 이제 그냥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언뜻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여기 캘리그래픽 A에 오메가가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그냥 확률을 처음부터 일치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1이랑 M2는 이제 B라는 그 원소의 길이를 잴 때 1이라고 이제 잴 수밖에 이제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고 싶은 이론은 뭐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하고 얘는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메저라고 하고 그쵸?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캘리그래픽 A가 파이 시스템이긴 파이 시스템인데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파이 시스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파이 시스템은 맞죠, 그렇죠? 파이 시스템이고 전체 집합을 이제 포함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률이 아니고 길이값을 어떻게 이제 정해는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적값은 여기에서만 정의하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죠?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조건 하나가 빠져가지고 좀 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았고 제가 이제 다음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메가가 이제 A, B, C 이제 세 개의 원소를 이제 갖고 있다고 하고 캘리그래픽 A는 요러한 그 관심 있는 지퍼 요거 딱 두 개만 잡았으니까 A하고 내가 이제 전체 그러니까 얘는 일단 파이 시스템이죠. 그리고 전체 집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수정하고자 했던 그거랑 이제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의 가능한 측도는 여기에 있는 그 캘리그래픽 A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냐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분기선이고 요쪽이 이제 캘리그래픽 A고 요거는 시그마의 캘리그래픽 A 마이너스 캘리그래픽 A 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이거 전체 확률에 대한 길이를 무한대로 잡아요. 이렇게. 공집합은 0으로 잡아야 되겠지.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A, B, C 요거 합쳐갖고 지금 오메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B를 내가 하나는 1로 잡고 하나는 무한대로 잡아 그냥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를 무한대로 잡고 얘는 C를 5로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한 거는 어차피 원소는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길이가 2분의 1이야. 얘는 길이를 지금 몰라요. 그쵸? 그리고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그쵸? 그러면은 B하고 C 둘 중 하나는 이제 길이가 무한대로 나와야 돼. 둘 다 뭐 무한대로 나와도 상관없고. 그쵸?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무한대라든가 얘가 2고 얘가 무한대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얘가 무한대고 여기가 1이라든가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가 뭐 1.5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머지 원소도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이제 합집합 같은 경우는 그냥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죠. 2분의 3이네.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더하면은 무한대.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더하면은 무한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다 모으면은 이게 이제 2에 요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고 에이씨 그냥 쓰자. 저 똑같은데. 얘는 이제 뭐야 또 지금 지워지네. 요거 전체는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거인 것뿐이죠.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뭐예요? 약간 이제 지저분해져서 이제 잠깐 지웠는데 분명히 여기에 이 분기선을 따라오고 이 두 매저는 값이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 발레를 보니까 뭐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심각하게 틀린 것 같진 않고 그냥 뭐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길이를 쟀더니 이제 무한대더라. 이런 거로 그냥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요러한 그 m의 오메가가 이제 요렇게 되는 조건을 이제 추가를 하면은 그냥 메저가 아니고 파이나잇 메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을 그냥 파이나잇 메저라고 이제 가정을 하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을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유한축도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파이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일단 요 스테이트는 맞아요. 요 스테이트는 맞아요. 제가 그냥 이론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이제 파이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유한축도이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조건이랑 요 조건보다 좀 더 그 약한 조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약하게 만들수록 이제 좋은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강하게 만들수록 좋고 조건을 이제 약하게 만들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좀 약하게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축도가 아니고 시그마 유한 요거로 이제 바꾸고, 요것도 굳이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이제 적당한 A1, A2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유니온을 하면은 이제 오메가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애들이 이제 여기 이제 캘리그래픽 A에 있으면은 된다든가, 이러면 좀 더 이제 약한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예제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전체 집합을 포함하지 않는데 메저가 또 유일하게 결정될 것 같은 예제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를 그냥 정수 전체라고 할게요. 그리고 A1은 이제 이런 식으로, A2는 이제 이런 식으로, A3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뭐 굳이 이제 식으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분의 n에 2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은 이렇습니다. A0는 0하고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A2는 0하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추가해. 그렇죠? 그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추가하는 거에서 다시 2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는 이제 0, 1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2를 추가하고, 또 마이너스 2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원소를 하나씩 추가하는 그러한 그 집합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아니고 집합열인데 여기. 그리고 관심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이제 캘리그래픽 A로 제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이제 원소는 이제 뭐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A는 뭐예요? 파이스템이네. 그쵸? 그런데 전체 집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우리가 아까 만든 띠오롬에 따르면 전체 집합이 꼭 포함돼야지 뭔가 이제 잘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전체 집합이 포함되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파이스템입니다. 그런데
A에 요거를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이제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성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언급했던 건데 A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고 얘의 이제 극한은 이제 요거인데 그렇죠? 얘는 이제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이 경우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AN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AN은 캘리그래픽 A 멤버인데 여기에는 이제 전체 집합은 캘리그래픽 A 이제 멤버라고 한 적은 이제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죠. 어 근데 여기 이 메저러블 스페이스 있죠. 여기에서 축도 M은 그 캘리그래픽 A에서의 값을 잘 정의하면은 그냥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보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거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요거를 다시 봅시다. 요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내가 어떠한 그 메저의 A1의 값을 정의해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원소 0이랑 원소 이제 1에 대한 어떠한 값을 이 정의를 했다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2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을 또 뭐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2라고 치고 이제 요건 이제 3이라고 치면은 요게 이제 임플라이 하는 거나 요게 1이라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A3라는 것도 내가 이제 뭐 어떠한 이제 값을 정의하는데 M의 이제 A3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것들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5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만 재면 요렇게 재면 이제 3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렇게 전체를 재면 5라는 의미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1만 잘못했구나. 요렇게 재면 3이죠. 요렇게 재면 3이고 요렇게 재면 이제 5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2에 대한 그 값은 m의 요거에 이제 길이를 재면은 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얘에 있는 우리 m 값을 정의를 하면은 요거 이제 두 개의 길이 값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길이를 정의하면은 얘를 정의하는 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마이너스 1만 포함돼 요거에 대한 길이를 또 정의하는 셈이 되고 요거를 정의하면은 얘는 2를 정의하는 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또 정의하면 얘는 또 마이너스 2를 정의하는 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0, 1 요거만 이제 묶어서 정의하고 나머지는 그 각각 원소 하나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다 놓을 수가 있죠. 그래갖고 왠지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확률값을 줘도 다른 값들은 뭔가 이제 뭔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 없이 꼭 그 값이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딱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그 0과 1을 제외한 이제 모든 원소의 길이가 이제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캘리그래픽 A의 값으로만 이제 유일하게 결정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이제 요렇게 그 전체 집합인데 자꾸 전체 집합이라고 써놨네. 요거는 그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을 유한축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조건을 빼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요거 시그마 파이나잇은 유지하고, 그렇죠? 시그마 파이나잇이 아니고 그냥 파이나잇 메저죠. 요 파이나잇 메저에 대한 조건을 유지하고, 요게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하는 파이 시스템이 아니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요거를 적당한 A1, A2 이러한 열이 여기에 이제 존재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들 수 있으면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만들 수 있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문은 이제 A, 그 캘리그래픽 A가 전체 집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좀 더 이제 약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필요 없이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제 요러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요러한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지금 같은 조건이에요. 좀 보면은 요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적당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적당한 요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이제 똑같은데, 요게 의미하는 거는 A1이 A2보다 이제 작고 이렇게 이런 이제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유니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포함 관계는 이제 굳이 없어도 되고 그냥 요렇게 이제 된다는 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이 두 조건은 동치거든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따져보면은 이제 1이 그 스타가 투스타를 임플라이 한다라는 걸 이제 보이고, 투스타가 스타를 임플라이 한다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되겠죠. 얘가 이제 요런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는 얘가 되죠. 그냥 요거는 그냥 되는 거네. 그렇죠?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 요거를 보이면 되는데, 이제 투스타가 있다는 거는 이제 적당한 이제 A1, A2 뭐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합집합을 하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건데, 내가 이제 B1은 이제 A1으로 잡고 B2는 A1 합집합 A2 이렇게 잡으면은 요러한 이제 열에 대응하는 B1, B2 요러한 이제 적당한 열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만족하겠죠. 그래갖고 투스타가 이제 스타를 임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 두 개는 똑같은 조건이죠, 그렇죠? 심지어 요것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놔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또 다시 스타라고 하고 얘를 이제 투스타로 놓고 이제 좀 보여 보면은 이 스타가 요렇게 되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B1을 이제 A로 주고 그 다음에 B1 합집합 B2를 A2로 주게 되면은 이제 그 A1이랑 A2는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만족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냥 되고 반대도 아마 그냥 될 거예요. 반대는 뭐지? 투스타일 때 요거 투스타일 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1이 B1으로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A1을
B2로 두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투 스타일 때 스타가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랑 요 조건 동치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동치고 얘하고 얘하고 동치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은 굳이 이제 오메가가 전체 집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됐다. 심지어 얘가 그 유한축도의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제 무한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요렇게 내가 매저 값을 요거를 이제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2, 그다음에 얘는 원소 하나 있으니까 1, 그다음에 얘는 원소 하나 있으니까 1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카운팅 매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M에 요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요렇게 되죠. 그렇죠? 요 조건이 성립하지만 그래도 다 이제 유일하게 결정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다 이제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거도 상관없고 이 그냥 각각의 이제 이 전체 집합을 만드는 애들이 각각 이렇게 모두 무한대보다 이제 작으면 된다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여기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AN 있죠. AN에 요게 요런 스테이트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N은 무한대를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AN은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뭐 A1은 원소의 수가 2개고 A2는 원소의 수가 이제 3개고 이제 요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A의 n 같은 경우는 원소의 수가 이제 n 플러스 1이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 갖고 다 이제 무한대보다 이제 작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넣게 돼 가지고 이거를 G라는 거를 이제 하면 이거 무한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에 이제 무한대를 이제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잠깐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도 내가 이제 A1에 대한 게 이제 0, 1이고 그다음에 A2에 대한 게 0,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에 A3에 대한 게 0,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다음에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M의 A1이랑 M의 A2랑 M의 이제 A3 있죠. 요런 것들을 내가 그냥 카운팅 매저로 2, 뭐 3, 그다음에 4,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이제 요게 이제 성립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생길 만한 거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거는 요거 있죠. 요런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그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2를 길이를 댔더니 무한대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뭔가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일치하지만 다른 데서는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일치하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M의 A1 같은 경우가 2가 되고 이 케이스는 M의 A2는 얘하고 얘를 이제 더하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M의 A3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A4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쭉 이제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AI인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매저가 이제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2가 아니고 M의 뭐 3에 대한 거를 내가 M이라는 매저로는 길이가 3이고 어떤 M2란 M 프라임이라는 매저로는 이 3이라는 원소의
3이라는 원소의 이제 길이를 쟀더니 뭐 7이다. 이렇게 이제 다르지만 요렇게 보면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서 이제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러면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거도 상관없는데 그냥 모든 그 A에 대해 가지고 요게에 대해 가지고 이 중간에 이렇게 무한대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것만 좀 제약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A가 갖고 있는 조건은 A는 이제 파이 시스템인데 파이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포함해야 됐어.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M에 대한 조건은 이제 그 파이나잇 매저여야 됐죠. 여기에서 그쵸? 근데 요거 전체 제법 포함 요거를 이제 빼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적당한 이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가 요렇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 조건을 이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열 있죠. 이런 열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또 마음이 급한가 보다 내가. 이렇게 이제 계속 된다라면 되면은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조건을 이제 좀 모아 보니까 얘가 그 요렇게 그냥 모아 보면은 얘는 그냥 그 시그마 파이나의 매저에 대한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파이나의 매저에 대한 조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랑 또 그 여기 이 요 유니언이랑 그 또 동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시그마 파이나의 매저라는 게 기억이 이제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의가 이랬었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만드는 이제 어떤 이제 집합열 A1, A2, 뭐 A3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오메가를 만드는 집합열이 또 B1, B2, B3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집합열은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집합열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어떠한 한 집합열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이제 모든 그 A1, A2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파이나이트한 그러한 집합열이 이제 만약에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라고 이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 방금 이제 수정하고 싶은 스테이트를 좀 정리하면은 이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를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집합열이 요 집합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열이 결국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그래픽 A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파이나잇 메저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여기가 메저러블 스페이스고 이게 이제 시그마 파이나잇 메저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시그마 파이나잇 메저라는 거는 적당한 A1, A2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해 가지고 유니온을 해서 AI는 오메가가 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적당한 열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러한 열들이 원래 이제 조건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열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시그마 유한 축도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요 열 있죠. 이 열이 캘리그래픽 A에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정의에 따라 갖고 이제 쭉쭉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매저는 그러니까 이 A를 포함하는 그냥 가장 자그마한 시그마 필드에서 정의된 매저는 이제 여기에서의 매저 값으로 이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반복하고 말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 얘를 시그마 유한 척도로 만들어주는 어떤 집합열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합열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쪼개면은 하나는 이제 요렇게 나누고 하나는 이제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집합열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게 이제 원래 조건이잖아. 근데 그 집합열이 이렇게 쪼개고 나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끊었다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